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 오늘의 이야기는 둘째, 침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법률상 열려 있었고 이에 따라 법률을 신뢰하여 침구사가 되고자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1962년 3월 20 의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17년 동안 정부가 한 번도 침구사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침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가 그동안 제도를 신뢰하여 온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이 갑자기 침구사 등의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제도 운용 내지 입법권의 행사이다. 셋째, 이와 대조적으로 한방 약제 의료에 종사하는 자를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령 1951년 1월 15일 대통령령 제588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시험 규정 1952년 1월 30 보건부령 제12호는 일찍부터 마련하고 단기 양성기간 출신자나 무학력의 한의업 종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검정시험을 1952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그들에게 한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여기서 한의업 종사자라고 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접수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한테도 그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이 얼마나 한글만 깨치면 볼 수 있는 시험 내용이었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1950년대 한의사였다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한의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의원에서 약탕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탕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사실은 이게 뭐 사실 그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뭐 포르말데히드라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의원에서 쓰는 약재들이 국산이 별로 없어요. 일반 그 한의원들은 오죽하면 제가 우리 아이가 둘째 아토피원이어서 그 한의원을 제가 잘 믿지 않았는데 워낙 애가 아직 어리니까 침뜸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함소아 한의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거는 유기농 약재를 쓰는 한의원이라는 그런 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약을 먹이긴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미 한의사 사이에서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탕약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사실은 뭐 대기 오염, 수질 오염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수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이 토는 어쨌든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토라는 성분 자체가 중화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생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것들은 웬만한 것, 즉 신토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모든 산야초, 즉 산의 들에 나는 모든 것들은 다 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육류도 어패류도 너무너무 위험해요. 육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라는 거는 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살림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얘기라는 그거는 결국에는 아마존도 그렇고 아마존이 그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 살림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산을, 숲을.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여기저기서 산불이 나고 이런 것들은 뭐 이상기운이죠. 이상기운. 그게 왜 이상기운이 오겠어요? 인체에서도 수승화강이라는 그런 원리가 작동을 하듯이 자연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림을 파괴하는 일은 곧 우리의 생명을 위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검정시험이 1950년도에 실시됐다고 했을 때 한의업 종사자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한의원에서 그 손님을 접대하거나 접수를 하는 양반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 자격증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기득권들에게 우리에게 자발적 복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의사든 한의사든 누가 됐든. 그리고 언제든 우리는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마루타가 될 수 있어요. 마루타죠, 마루타. 왜냐하면 그 한의사나 그 병원에서 그 진료하시는 분들이 과연 본인들 가족, 귀한 사람한테 그걸 권유할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것을 다 못 읽었는데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뭐 병원 진료비가 비싸가지고 미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수술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선배가 이제 뜸방을 이제 뜸방을 개방을 하셨는데 벌써 몇 년 됐죠. 3년 돼가나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젊은 친구, 그 친구는 캐나다인 말하자면 영주권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인 거예요. 한국인이지만. 근데 그 친구가 뼈가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뒤에서 보는데 S자가 되는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몇 주를 했는데 척추가 바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로 갔거든요. 침뜸으로, 뜸방으로, 뜸방에서 침뜸으로. 그래서 본치를 원하시는지 근치를 원하시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